아침 6시 10분. 문이 또 열린다. 노크도 없이,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오신다. 처음엔 놀랐다. 이 방은 저와 남편의 공간이었다. 결혼식 다음 날부터 함께 꾸민 침대, 함께 고른 커튼,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 산 가구들로 채워진 우리만의 작은 세계였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이 집은 원래 우리 집이고 저 방도 예전에 아들이 쓰던 방이야.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이 공간에서 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아침 문은 열리고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들어오십니다. 제가 아직 자고 있든 옷을 갈아입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어머니, 들어오실 때 노크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돌아온 건 무표정한 얼굴과 한마디. 예, 그래. 숨길 게 있어. 그 순간부터 저는 매일 아침 긴장하며 눈을 떴습니다. 문이 열릴까 봐. 그 소리 없는 침입이 언제 또 시작될지 몰라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제발 어머니께 말씀 좀 드리라고.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만 원래 그런 분이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예민한 사람일까요? 아침마다 잠옷 차림으로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치는 게 예민한 걸까요? 처음엔 그저 불편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건 공포가 되었고 나중엔 체념이 되었습니다. 이건 단지 문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문이 열릴 때마다 제 마음속에선 무언가가 하나씩 부서졌습니다. 자존심, 안정감,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그리고 결국 저 자신까지. 처음에는 단순히 아침에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더 자주, 더 대놓고 우리 방을 드나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침대 시트를 멋대로 갈아치우고 옷장 정리를 도와주겠다며 제 옷을 손에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시곤 했죠. 한 번은 제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원피스를 들고 와서 말하셨어요. 이건 색이 너무 튀잖아. 며느리는 단정해야지. 그리고는 허락도 없이 그 원피스를 장롱 안 깊숙이 넣어버리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옷을 다시 꺼내 입을 수 없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화장대에 놓인 화장품들을 하나하나 집어들어 사용기한을 따져보시고 이건 피부에 안 좋아. 이건 너무 비싸. 낭비 아니니. 하루는 제가 없을 때 방에 들어오셔서 화장품 몇 개를 아예 치워버리셨더라고요. 제가 쓰던 립밤까지 사라졌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처음엔 분명 도와주겠다는 명목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건 명백한 통제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바르고 어떤 걸 방에 두는지도 모두 시어머니의 기준에 맞춰야 했어요.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그 모든 상황을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는 거였습니다. 화장품이야 다시 사면 되잖아. 엄마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그런 거야. 너도 좀 이해하려고 해봐. 제가 이해해야 할 일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아침마다 문이 열리는 소리, 내가 없는 사이 누군가 방에 들어와 내 물건을 옮기는 감각, 심지어는 제 가방 안쪽 주머니에 있던 작은 노트까지 열어보신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노트는 제가 결혼 후 느낀 감정들을 조용히 써 내려가던 일기장이었어요. 그 속엔 제가 누군가에게도 말할 수 없던 마음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제 앞에 그 노트를 툭 내려놓으셨어요. 이런 걸 왜 써? 마음이 불편하면 직접 말하지 그랬니? 손이 떨렸습니다. 내 가장 개인적인 공간도, 가장 내밀한 마음도, 이젠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구나. 저는 남편에게 다시 간곡히 말했어요. 부탁이야, 우리 방에 잠금장치 하나만 달자. 어머니도 나를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는 말했어요. 괜히 자극하지 마. 엄마가 상처받으면 더 복잡해져. 내가 종간해서 힘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제가 지켜야 할 건 저 하나뿐이구나. 남편도, 가족도, 누구도 제 편이 되어줄 수 없다는 걸. 그래도 매일 웃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집안일도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속은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밤에 혼자 있을 때면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왜 이런 공간에서 살아야 할까요?
제 존재는 늘 예민하다, 까다롭다는 말로 덮여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욕실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내가 울고 있다는 사실조차 이 집에선 허락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귀가했어요.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고, 억지로 웃고 떠드는 자리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들어섰을 때 집안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제 방 문을 여는 순간 그 감정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책상 위에 제가 숨겨놓았던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노트는 바로 제 일기장이었어요. 가방 깊숙이 숨겨두었고 절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노트. 속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누가 이걸 찾았고 읽었고 그리고 왜 이 자리에 놔둔 걸까요? 거실로 나가자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고 남편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묘한 정적. 그리고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참 실망이다. 그 한마디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 마음을 몰래 읽어놓고 제가 잘못한 사람처럼 말하는 걸까요? 남편을 바라봤지만 그는 눈을 피했습니다. 대신 시어머니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방에 들어간 게 그렇게 불편했니? 내가 그렇게 예민하게 구니까 집안 분위기가 나빠지는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건 제 개인 공간이에요. 저도 존중받고 싶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비웃듯 웃으셨습니다. 존중? 내가 우리 가족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무슨 존중을 바라니? 그 순간 남편이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가 기대했던 그 어떤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그런 의도로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일기 같은 건 굳이 그런 식으로 써야 했어.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감정을 털어놓는 것도 잘못인가요? 이 집에서 제가 느낀 고통과 외로움을 글로 써내려간 것도 죄가 되나요? 어째서 저는 항상 참아야만 하는 걸까요? 그날 밤, 방 안에서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은 계속 돌아갔어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 내가 정말 이상한 사람인 걸까?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았을 때 가족들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제 반찬을 따로 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가 없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그건 말 없는 폭력이었습니다. 묵묵한 냉대, 그리고 미묘한 거리감. 그것이 오히려 큰 소리보다 더 아프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점점 숨을 쉴 수 없게 되었어요. 이 집에서 저는 이방인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그저 눈엣 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젠 울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의 질문뿐이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더 버틸 수 있을까? 며칠이 지나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가워졌습니다. 식탁에서는 제 자리에 밥이 담긴 그릇이 놓이긴 했지만 그 안에는 반찬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일부러 그러는 듯 조용히 숟가락을 놓고 일어나시곤 했죠.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옆에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눈을 피하고 퇴근 후에도 저와 대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무관심보다도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 내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날 가장 깊이 외롭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할까? 이 공간에서 내 마음은 점점 마모되고 있었고 나는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나는 웃음이 많았고 작은 일에도 행복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내가 이제는 거울 속에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피곤한 얼굴, 말 없는 눈동자, 늘 굳어있는 입꼬리. 나는 더 이상 나답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야겠다. 거창한 결심도 눈물 어린 장면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주 천천히 짐을 쌌습니다. 가장 좋아하던 책 몇 권, 입던 옷 몇 벌, 사진 한 장. 그렇게 제 삶의 조각들을 가방에 담았습니다. 남편은 그 시간에도 옆방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면 들려오는 웃음소리. 그 속엔 제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치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참아왔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 손에 작은 여행 가방, 다른 손엔 핸드폰을 꼭 쥔 채 택시를 불러 오랜만에 제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길 위에서 나는 처음으로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이게 자유라는 거구나. 친정 엄마는 놀라면서도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품에 안기자 저는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없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로지 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인 결과였습니다. 며칠 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제쯤 돌아올 거야? 엄마도 너무 놀랐대. 그냥 다시 이야기해보자. 그 한 줄짜리 문자를 읽고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그리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사실만이 고요하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내가 얘 떠났는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 사실이 너무도 씁쓸했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불안정하고 가끔은 눈물도 흐르지만 적어도 지금 이 공간에는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 마음대로 들어오지도 않고 내 생각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평온인지 나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흘렀습니다. 처음 집을 나온 날 차가운 공기 속에서 울먹이며 택시를 기다리던 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제는 그날의 기억도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하루하루가 버티는 시간이었습니다.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았고 밥을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었어요. 몸은 나와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집 어딘가에 묶여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문이 열릴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화장대 위 물건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고 누구의 시선도 없이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런 하루가 반복되자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나는 내가 얼마나 억눌려 살았는지조차 그동안 몰랐다는 거요. 어느 날 거울을 봤을 때 오랜만에 제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피부가 좋아진 것도 눈이 밝아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전의 나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누구도 제 편이 아니라고 느꼈던 그 집에서 저는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 했고 사랑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먼저 이해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끔은 외롭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문득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그리울 때도 있고 뉴스에서 결혼식 장면이 나오면 가슴이 먹먹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들도 이젠 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아프면 멈추는 것.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니까요. 남편에게서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누구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 무관심이 너무 서운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어쩌면 제가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저는 작은 원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잘 들어오고 조용한 골목길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에요. 밤이면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을 읽습니다. 요즘은 저 자신에게 자주 말을 겁니다. 오늘도 잘했어.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이제는 너를 아껴줄게.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이제는 내가 나를 더 깊이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사랑하게 될지도 모르고 언젠가 또 다른 가족을 만들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언제가 되었든 그 시작은 이제 나 자신이어야 한다고 믿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용감했다고.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내가 조금 더 단단해졌다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누군가에게 이 말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참고 버티고 있는 당신.
더 이상 혼자서 울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도, 삶도 소중히 지켜야 할 당신만의 방입니다. 그 방의 문은 당신이 허락할 때만 열려야 하니까요. 시간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흘러갔습니다. 집을 나온 지 어느덧 2달이 지나고 있었고, 저는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도, 혼자 잠드는 것도, 혼자 조용히 웃는 것도요. 처음엔 모든 게 두려웠어요. 누군가와 함께였던 시간을 혼자 살아간다는 건 생각보다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용기 덕분에 저는 제 안의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이제 한 번쯤은 돌아가 봐도 괜찮지 않을까? 처음엔 망설였어요. 무슨 말을 들어야 할지, 어떤 시선과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제 안에서 자꾸만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닫히지 않던 방문, 무표정한 남편의 눈빛, 말없이 식탁을 치우던 시어머니의 손. 그 모든 장면들이 이젠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구 하나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가족,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더 멀어진 사람들. 그래서 저는 다시 그 집 앞에 섰습니다. 2달 전 제가 조용히 짐을 들고 나왔던 그 현관문 앞에 손이 떨렸습니다. 노크를 해야 할까, 벨을 눌러야 할까, 아니면 그냥 돌아설까. 하지만 그 순간 문이 먼저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말하셨어요. 왔구나.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저는 차분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작은 거실에 앉아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었어요. 저는 제 감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방에서 느꼈던 숨막힘, 문이 열릴 때마다 무너졌던 마음, 그리고 결국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시어머니는 처음엔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하셨습니다. 그러다 한참 후 조용히 말하셨어요. 나는 그런 줄도 몰랐다. 그냥 같이 산다는 건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 우리 때는 며느리는 조용히 참는 게 당연했거든. 그 말에 저는 슬펐습니다. 세대의 차이가, 삶의 방식이 서로를 이렇게 멀어지게 만들었구나.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완전한 이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날의 문은 처음으로 양쪽에서 열렸다고 느꼈습니다. 남편과도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색했고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지만 그래도 저를 보고 조용히 말했어요. 많이 미안했어. 그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나도 무서웠고 혼란스러웠어.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굳이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는 용서를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그 집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안부 전화를 주고받고 명절에는 서로 문자를 주고받을 정도로는 되었어요. 그 정도의 거리, 그 정도의 적당함이 지금의 저에겐 가장 필요한 온도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공간을 지키고 내 감정을 존중하고 내 마음의 문을 내가 열 수 있는 삶. 그 문 앞에 다시 섰을 때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떠났던 건 가정이 아니라 고통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돌아온 건 사람들이 아니라 내 자신이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방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을 누군가에게 이 말이 작은 용기였으면 좋겠습니다. 문은 밖으로 나갈 때도 안으로 들어올 때도 항상 나를 향해 열려 있어야 하니까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진다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덤덤한 말투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아물지 않는다는 것을. 그저 보이지 않게 덮일 뿐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무겁게 남아있다는 거요. 집을 나온 지 3달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 계절이 바뀌었고 바람의 온도도 변했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여전히 평화롭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오르막길을 걷는 중입니다. 혼자 사는 방에서 저는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떤 걸 좋아할까? 무엇을 먹을 때 행복할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동안 저는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말투, 남편의 표정, 식탁에 놓인 반찬의 속, 작은 것 하나하나에 제 감정을 맞춰야 했고, 그게 점점 당연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언제 웃고 언제 울고 싶은지조차 모르게 되었어요. 지금은 그걸 하나씩 다시 찾아가는 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시장에 가서 내가 고른 채소로 요리하고,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는 시간.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도 내 문을 벌컥 열지 않고, 오롯이 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숨을 쉬는 지금.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참 많이 견뎠구나. 그리고 정말 수고했어 라고 말해주고 싶어졌습니다. 그전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고 초라하게만 느껴졌는데 이젠 그 얼굴에 남겨진 흔적조차도 고맙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그건 제가 살아온 시간의 증거니까요. 상처받았지만 도망치지 않았고 무너졌지만 끝내 다시 일어났고 사랑받지 못했지만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던 시간들. 그 모든 날들이 모여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요즘 저는 이런 문장을 자주 마음속으로 되뇌곤 해요. 사랑받을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다. 특히 나에게 가장 먼저. 그건 거창한 자존감 훈련 같은 게 아닙니다. 그저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일. 더 이상 스스로를 작게 만들지 않는 일.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일. 이제야 저는 알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다는 걸. 나의 공간을 무너뜨리지 않고 나의 경계를 존중해주는 거라는 걸. 그걸 알게 된 지금, 저는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와가 아니라 나 자신과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혹시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느라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이 참아왔던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지금 가장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나는 나로 살아갈 자격이 있어. 그 말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거울 속 당신이 조금씩 웃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웃음이 진짜 회복의 시작이 되어줄 거예요. 나를 잃지 않기 위해 떠났던 그날. 그건 끝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이 강요한 이상적인 며느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었죠. 앞으로도 저는 때로 외롭고 흔들리고 지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외면하지 않는 법을. 그것만은 절대 잊지 않으려고요. 그날은 아주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커피잔엔 김이 맴돌았고 라디오에서는 낯익은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그렇게 평온한 하루 속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잠깐 볼 수 있을까? 보낸 사람은 남편, 아니, 전 남편이었습니다.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지금까지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었기에 뜻밖의 메시지였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어요. 굳이 만나야 할까?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하지만 이내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역시 어떤 정리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며칠 뒤 우리는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서로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커피만 마셨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도 많이 생각했어. 내가 뭘 놓쳤는지, 얘 그렇게밖에 못했는지.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낮고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원망하거나 책망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땐 우리 둘 다 서툴렀어요. 단지 너무 오래 참았던 것 같아요. 나 자신을.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그땐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엄마와 너 사이에서 늘 눈치만 봤고 정작 내 마음은 어디에도 없었어. 그 말에 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진실이지만 이제야 직접 듣게 되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이혼 후에야 내 감정이라는 게 뭔지 처음으로 고민했어. 그리고 알았어. 사랑은 지켜주는 거라는 걸.
그 말에 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요. 사랑은 절대 무너뜨리지 않아요. 내가 무너지는 걸 바라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과거의 그림자를 조용히 마주보며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날의 아픔도, 상처도, 이젠 다 저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나 자신도, 당신도.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후회도, 고마움도, 그리고 조금의 안도도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기로, 그리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기로. 카페를 나와 골목길을 걷는데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는 걸, 그리고 그 끝이 아프지 않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끝이라고 해서 모두 부서지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그 끝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감정도 있습니다. 용서, 이해, 해방, 그리고 다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자유. 그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한층 더 단단해진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흔들림은 있었지만 이제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누구도 함부로 열 수 없는, 그러나 내가 원할 때는 언제든 활짝 열 수 있는 마음의 문을 가진 내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 문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웃을 수 있는 공간에서, 무언가를 억지로 견디지 않아도 되는 삶 속에서. 이제 나는 안다고 믿어요. 진짜 사랑은 나를 지켜주는 힘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카페에 잠시 들렀습니다. 예전처럼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커피 향이 가득한 공간. 그곳은 나에게 가장 편안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펼치려는 순간,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이 자리 비었을까요? 고개를 들자 낯선 남자가 조심스러운 미소를 띠고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참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제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우연히 몇 번 더 마주쳤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간단한 대화를 주고받고 날씨 이야기로 웃음을 나누는 일상.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문장을 말해도 진심을 담아 들으려는 자세가 느껴졌습니다. 그런 태도에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와 있으면 설렘보다는 안정감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오래 사셨어요? 그 질문 하나에서 저는 잠시 머뭇거리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말해야 할까? 어디까지 털어놓아야 할까?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숨기지 않아도 괜찮아. 이제는 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을 만큼 나는 회복되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사실 예전에 결혼 생활을 했었어요. 그 집에서 많은 걸 겪었고 결국 나왔죠. 그 이후로 혼자 지내고 있어요.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랬군요. 그 시간들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괜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 내 과거를 동정도 판단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준 건 오랜만이었으니까요. 그 후로도 우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걷고, 함께 커피를 마시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쌓아갔습니다. 그는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받아 오랜 시간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먼저 알아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 위에 억지로 무언가를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어느 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관계에서 누군가를 바꾸려 하지 않아요. 대신 서로의 온도를 존중하려 해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믿거든요.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랑이란 뜨거운 열정보다
지속 가능한 따뜻함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물론 여전히 두렵습니다. 또다시 상처받을까 봐. 다시 그때처럼 요로워질까 봐.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두려움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다시 웃고 싶습니다. 누군가와 함께일 때의 따뜻함을 이젠 피하지 않고 마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우리 아주 천천히 시작해볼까요?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로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과라면 서로를 부드럽게 감싸며 천천히 따뜻하게 걸어갈 수 있을 거라는 것을. 하루는 문득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 안엔 예전에 내가 남긴 조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안했던 날들, 견디려 애쓰던 문장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해 몸부림쳤던 기록들. 페이지를 넘길수록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참 많이 울었구나. 그럼에도 잘 살아냈구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세상을, 사람들을, 그날의 상황들을 용서하려고 참 많이 했었지만 정작 단 한 번도 나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요. 나는 늘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내가 더 참았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건 아닐까? 그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질문들이 밤마다 나를 조용히 무너뜨렸습니다. 겉으론 괜찮은 척 살아가면서도 속으로는 끊임없이 나를 비난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때의 나에게, 가장 힘들었던 그 시절의 나에게. 정말 잘했어. 그리고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랑받지 못했던 기억, 존중받지 못했던 순간,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오해받았던 날들, 그 모든 시간을 버티며 나는 끝내 나를 잃지 않았습니다. 울면서도 버텼고 상처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나를 위해 떠나올 용기를 냈습니다. 그건 절대 약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강한 결단이었고 지금의 나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스스로를 온전히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지나간 날들을 원망하지 않기로, 그때의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무너졌던 순간조차도 인정하고 껴안기로,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진짜 나와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나, 남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 조심했던 나, 사랑받고 싶었던, 외로웠던, 그러나 참 착했던 나. 나는 이제 그 나를 안아주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창문을 열자 맑은 햇살이 방 안 가득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살랑이고 커피 향이 부드럽게 퍼지는 그 순간 나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정말 괜찮아.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돼요. 내가 나를 인정하면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이제 나는 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새로운 삶을 천천히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자신을 자책하고 있진 않나요? 그때 그 선택이,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을 괴롭히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때의 나도, 지금의 나도, 모두 괜찮아. 자신을 용서하는 일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대한 회복의 시작이기도 합니다.